지난 진화 13번째 동영상에서는 호미닌의 바람기가 큰 뇌의 진화에 기여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그 진화를 빠르게 했던 사건 하나를 다룹니다. 바람기에 기인한 호미닌의 높은 번식력은 독립적으로 진화한 여러 개의 뇌확장 유전자들을 한데로 모을 수 있었고, 또 그 개체가 경쟁력을 가지고 수를 불릴 수 있게 했습니다. 문제는 아프리카 호미닌 생태계가 그러한 개체로 전부 채워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최근 연구는 호미닌 조상은 100만 년 전 즈음에 멸종 직전까지 내몰렸던 시기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우수한 유전자 조합을 가진 집단만이 실현기를 넘겨 사피엔스로 거듭날 수 있었음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생태계 세판짜기 효과는 분명 큰 뇌를 가진 사피엔스로의 진화를 빠르게 했을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사람의 반수 유전체는 23개인데 침팬지를 포함 유인원 유전체는 24개입니다. 1982년 사람의 이번 염색체는 유인원에서 2개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들이 붙어서 만들어졌을 거라는 가설이 나오고, 2005년 침팬지 전체 유전체를 읽은 후에 확실시됩니다. 여기 세포 분열 과정에 나타나는 염색체 쌍을 보면 센트로미어 중심절은 각 염색체 중앙에 자리하며 염색체 쌍의 결합과 분리에 중요한 DNA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색체 말단에는 텔로미어라는 DNA 염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독특한 반복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어 염색체 끝에 있는 중요 유전자를 보호합니다.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2개의 염색체가 기계적으로 붙어 만들어진 사람의 이번 염색체는 센트로미어 2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융합 염색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센트로미어 2개 중 하나는 작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또 2배로 늘어난 텔로미어의 반복 염기 서열은 유전체 폭제와 분열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퇴화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사람의 이번 염색체와 유인원 계열 2개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분석해보니 유전자들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팬지 유전자들의 위치는 고릴라나 오랭보다는 사람에 더 가깝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유인원들 사이 센트로미어 위치가 다르며 사람은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체 진화 과정에서 센트로미어 부근은 다이나믹하게 변한다는 이야기죠. 염색체 융합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불활성 센트로미어는 원래 DNA에서 점차 퇴화한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과학자들은 중요한 사실 하나, 즉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도 사피엔스와 비슷한 퇴화된 센트로미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따라서 염색체 융합은 사람과 네안데르탈인이 분지하기 전인 70 내지는 80만 년 전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한편 융합 부위를 분석해보니 단순하게 텔로미어 끝과 끝이 붙은 게 아니라 마주보는 텔로미어 영역이 잘려나가고 변형되어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이는 자연계에서 종종 일어나는 로버트소니안 전이와 유사한 과정으로 융합이 일어났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부근 DNA를 분석해보면 그렇게 간단한 전이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로는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사람의 이번 염색체 생성은 유전체 진화 역사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유전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입니다. 염색체 융합은 언제 일어났는가? 과학자들은 두 염색체 융합 지역 부근의 DNA 염기 서열 변화 다이나믹스로부터 언제 융합이 일어났는지를 계산합니다. 생물 정보학의 발전 덕분입니다. 과학자들마다 고유의 분석 알고리즘으로 추측한 연대는 다 다릅니다. 대체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400만 년 전 이전, 그러니까 아르디피테쿠스 시절에 일어났다고 추측합니다. 그럼으로써 호미닌 계열과 침프 계열 사이에 완전한 생식 격리가 일어나 독자적인 진화의 길을 따랐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100만 년 전에서 300만 년 전 사이에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융합 이후로 호모종이 진화했다고 추측하게 합니다. 최근 바르샤바 대학 연구진은 보노보 유전체를 포함하여 분석 데이터량을 늘리고 향상된 분석 알고리즘으로 염색체 융합은 90만 년 전에 일어났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현재로는 어느 주장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바르샤바 연구팀의 결과를 수용하여 이야기를 전개할 겁니다. 염색체 융합은 일어난 현실입니다. 그러나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나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선 메커니즘 측면에서 첫째, 어떻게 일어났는가? 둘째, 어떻게 두 센트리오미어 중 하나만 불활성화됐을까? 셋째, 융합 부위에 새로운 유전자나 발현 조절 부위가 생성됐는가? 사실 그 영역에 RNA 전사물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다고 추정되는데 과연 기능을 하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는 번식 생리 측면에 있습니다.
염색체 수에서 변이를 가진 개체, 여기서 47개 염색체를 가진 개체는 다음 세대 정자를 생산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체로 불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호미닌은 불임 상태를 벗어나 자식을 가질 수 있었는가? 설령 자식을 생산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48개 염색체를 가진 개체보다 월등한 번식력과 자식 생산력을 가져야만 46개 염색체를 가진 개체로 온 세상을 덮을 수 있을 터인데 과연 그러했는가? 이와 같은 수수께끼나 의문점에 경도된 지적 설계론자들은 사람의 이번 염색체는 침팬지 염색체의 융합의 결과로 만들어졌다는 가설을 부정하고 본래 그렇게 디자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제 48개 염색체를 가진 호미닌에서 46개 염색체를 가진 호미닌으로의 진화 시나리오를 구성해 봅니다. 염색체 48개를 가진 호미닌 남자의 정자 생성 과정에서 두 염색체가 붙어버리는 실수가 발생합니다. 24개 대신에 23개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생성됩니다. 이 정자는 24개 염색체를 가진 난자를 수정시켜 47개 염색체를 가진 남자 호미닌이 태어납니다. 이 남자 호미닌은 일부 다처제 하에서 염색체 48개를 가진 여러 여자 호미닌과 짝짓기하여 자식을 생산합니다. 많은 자식은 유산되지만 간혹 47개 염색체를 가진 아들과 딸이 태어납니다. 이들 이복 형제와 자매가 짝짓기하여 46개 염색체를 가진 아들과 딸이 태어납니다. 연이어 46개 염색체를 가진 이복 형제와 자매들끼리 결혼하여 46개 염색체를 가진 자손의 수를 계속 늘립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핵심은 적어도 3세대 동안 능동적인 근친교배가 있어요. 46개 염색체를 가진 호미닌이 본격적으로 자손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우리 먼 호미닌 조상은 근친교배를 감행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46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또 다른 가정을 해야 합니다. 분명 46개 염색체를 가진 호미닌 46은 호미닌 48에 비해 수적으로 한참 열세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적 열세를 극복하려면 호미닌 46은 호미닌 48에 비해 생존 능력과 번식 능력이 뛰어나야 했습니다. 과연 그러했는가? 이번 염색체에서 그런 단서를 찾을 수 있는가? 현재로는 모릅니다. 동물계에서 근친교배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며 또 유전적 혹은 행동적으로 피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6개 염색체를 가진 호미닌이 근친교배를 통해서라도 진화해야만 했을 이유가 있었는가? 아니면 호미닌 조상은 근친교배를 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렸는가? 목적성이 가미된 먼저 질문보다는 나중 질문이 합당해 보입니다. 2023년 중국 과학자들은 우리 호미닌 조상은 93만 년 전부터 거의 12만 년 동안 심한 고난의 시기를 겪으며 멸종 위기까지 갔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합니다. 소위 인구 병목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로 현존하는 3,154명의 유전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입력 데이터의 양이 많고 충실도가 높아 지금까지 숨겨졌던 유전체에 남겨진 인구 병목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구 병목은 시간에 따른 유전적 다양성이 변하는 양상을 분석하면 추론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임을 절감합니다. 연구자들은 46개 염색체를 가진 호미닌은 병목 과정에서 나타났고 병목 이후 생태계 지배종이 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 그림은 연구의 결과를 잘 요약한 것으로 병목 이전 인구는 9만 8천 정도에서 출발하여 심할 때 1280명까지 줄어듭니다. 호미닌은 11만 7천 년 동안의 실현기를 인구 2,000명 정도로 버텼습니다. 이들은 시족 단위로 격리되어 지냈기 때문에 근친교배는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염색체 융합이 일어나 호미닌 이번 염색체가 만들어졌고 46개 염색체를 가진 호미닌 46이 등장합니다. 호미닌 48은 병목을 벗어나지 못하고 대부분 사라집니다. 병목을 어렵게 통과한 호미닌 46은 생태계 지배종으로서 적응 방산하며 종분화합니다. 이들 중 일부가 형태적인 인간화를 이룬 사피엔스로 진화합니다. 사피엔스 진화의 인구 병목이 주는 의미는 우수한 집단으로 생태계 판가리에 있습니다. 병목과 같은 유전적 부동은 자연 선택과 더불어 진화를 유도하는 주요 메커니즘이지만 자연 선택과는 다르게 소규모 집단에서 작동하여 비적응적 진화를 견인합니다. 그런데 100만 년 전 인구 10만의 호미닌 집단도 장기간에 걸친 환경 실현은 병목과 같은 유전적 부동을 초래했습니다. 동시에 자연 선택도 함께 진행되어 생태계는 생존 능력과 적응 능력이 매우 뛰어난 호미닌으로 판가리 되었습니다. 사피엔스의 진화는 우수한 집단에서 새로이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의 우수성은 뇌확장 유전자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실험기의 터득한 사회적 협동에 기인하는지 앞으로 연구할 주제입니다. 병목을 벗어난 호미닌 46은 호시절에 적응 방산하여 뇌가 한참 커진 호모 하이델버겐시스로 종분화합니다. 하이델버겐시스는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사피엔스의 공동 조상으로 간주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